아파트 청약받고 아니면 뭐 분양권 사고 잔금 어떻게 치르는지 걱정이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 정리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정말 최근에 입주하면서 잔금 치른 제 사촌동생의 생생한 경험을 잘 버무려서 밥상 딱 차려드릴 테니까 숟가락만 들고 오세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청약 또는 분양권을 사시면 계약금 또는 분양권인 경우는 계약금에다 프리미엄 살짝 이렇게 내고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입주를 하는 건데, 사실 내 집 마련해서 이렇게 적게 돈 내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쵸? 한 5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 보통 10% 내거든요. 10%.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5억짜리 아파트를 한 3년 뒤에 입주할 때까지 사실 돈을 내 주머니에서는 하나도 안 내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인 경우는 프리미엄도 막 올라주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에다 목을 매는 건데, 그런데 당장 잔금이 돌아오는데 돈을 뭘 준비해야 되고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오고, 도대체 중도금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잔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분양 원가의 90%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30%가 잔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중도금으로 60% 낸 거, 그것도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 돈 안 내고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중도금 60% 낸 거, 이거 이자까지 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해요. 잔금시 필요한 거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네, 맞아요. 알고 계신 그 30% 잔금, 우리 5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5천이 필요해요. 이제 그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중도금 60% 나간 거 있죠. 거기다 이자까지 잔금 시에 상환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중도금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잔금을 치른다. 그럼 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해서 이 돈으로 이 중도금을 하나은행에 다 상환을 하셔야지 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하고 60%가 합친 90%의 돈이 필요하고, 소소하게나마 취득세도 필요하고 뭐 이거저거 입주 청소비니 뭐니 이런 이사비 자잘한 돈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자금 계획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잔금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대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진화이스만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려고 했지 방금. 뻔한 얘기 한다고. 잔금 대출 일으킬 때 대출은행 어떻게 알아보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요거 지금 사촌동생도 그랬거든요. 사전 점검 때 은행에서 쫙 나와가지고 테이블 까고 우리 은행 해달라는 식으로 엄청 친절하게 브리핑 잘 해주시고 조건들 쫙 주시는데, 조건이 숫자가 막 빡빡하고 정신이 없어요. 농협도 2-3개씩 들어오고 하나은행도 막 2군데씩 들어오고 이래요.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생이 4층인데 언니 어떤 곳은 나를 기준층으로 넣어줘. 기준층은 4층부터 25층 막 이런 층하고 같은 감정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나를 4층이라고 저층으로 넣더라? 그럼 감정가가 작죠. 그러면 그만큼 대출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각각 모두 달라요. 어디 은행 무슨 지점이 최고다? 아니요. 나한테 최고인 은행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해 하면은 대출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나는 조금 이자 너무 부담스러워. 대출 조금 적게 좋으니까 금리를 좀 싸게 해주는 곳, 그런 곳이 좋겠어 하고 그런 곳을 찾으셔도 좋고요. 요즘 거치가 다시 부활된 거 아세요? 1년 거치 있더라고요. 동생네는. 거치는 뭐냐면, 이건 예전에 너무 흔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어져서 이 단어까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자만 내는 기간. 보통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랑 원금을 같이 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돼요. 그런데 입주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은행들이 대부분 1년 거치를 주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1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하셔라. 요런 조건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그 중에서 거치를 2년 줄지. 그런 곳이 나한테 더 유리하다 하면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2년을 주거나 하면 분명히 뭔가 페널티가 있어요. 금리가 약간 높거나 대출 금액이 적거나.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대출을 실행을 하긴 하지만 내가 입주할 상황이 아닐 때는 월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뭐 또 뻔한 얘기. 제가 뻔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 월세를 놓으시는 방법은 뻔한데 이 월세를 놓을 생각을 이런 사람은 하지만 아닌 경우는 아예 하지 말고 대출도 절대 일으키시면 안 돼요. 월세 수요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라고 무조건 월세 수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입주도 하는데 월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주변 시장을 조사해보면 되죠. 내가 입주하는 곳 인근 아파트들, 가능하면 비슷한 규모, 비슷한 세대수, 인근 지역을 가셔서 월세가 나오는지 또 나가는지 얼마에 나가는지 찾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여긴 전세밖에 안 살아, 월세 사는 사람 이 동네 안 살아 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이 많아서 40평 50평대도 월세 찾는 분이 있어요. 이런 동네 대박인 거예요. 새 집이잖아요. 월세 잘 나갈 거예요. 그 월세 받아서 대출금 이자 내고도 돈이 남으면 현금 흐름 바로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입주 못하는데 대출까지 일으켰으니까 그냥 월세로 내놓을까? 아무도 보러 안 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도 일으켰는데. 요거 미리미리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출 일으켜서 입주할 것도 아니고 월세 놓을 것도 아니면 방법은 맞아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세 번째, 전세 놓기.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뻔한 얘기하면 지나이스가 아니겠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집은 RR인데 이런 건 전세에 절대 써먹으면 안 돼요. 정말 뷰가 끝내주게 나오고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말거나 저 뒷동에 1층이거나 전세가는 거의 동일해요. 물론 RR인데 저 뒷동 1층하고 똑같은 전세가로 내놓으면 빨리 맞춰지겠죠. 그런 장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도 전세가가 눌리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6개월, 입주하기 6개월 전부터 내놓으시고 매물 나와 있는 것들 보세요. 전세 다 나와 있어요. 요새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고 내가 맞추고 싶으면 중간보다도 낮은 곳에 내놓으시고 소장님한테도 열심히 연락하셔서 보러 오는 사람이 있냐,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되냐. 물론 소장님이 내놓으라는 가격을 다 맞춰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소장님은 정말 낮은 가격을 부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입주되기 전부터 계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시장이에요. 하락 보합장에 전세 매물이 넘치고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전세 맞추기 힘든 시장을 지나가는데 나는 전세를 맞추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대출을 못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주택자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 말고는 없다. 난 입주할 수도 없다. 그런 경우는 전세 가격에서 욕심을 비우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역전세 한 번 맞지 않고 싸게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좋은 관계로 이사를 나가시든 아니든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당한 가격보다 낮게 해서 빠르게 전세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7월에 사촌 동생 이제 집들이를 갔어요. 제가 집들이 가기 전에 뭐 필요해? 냉장고 사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그거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아니야 하나 사주고 싶어 이랬는데 아니야 언니 친정엄마가 사준다고 해서 돈 진짜 많이 보내서 괜찮아 해서 제가 그냥 용돈 조금 주고 왔어요. 역시 단지 크고 브랜드는 겉만 예쁜 게 아니라 안도 어찌 그렇게 얄차게 지었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동생도 전세 주고 더 나쁜데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했었지만 제 동생도 이거 분양권으로 매수할 때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전략을 바꿔서 야, 새 집인데 먼저 들어가서 살아. 사실 그리고 하자보수도 네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고 빨리 비과세요건 채우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가서 살지 어떻게 할지 그건 2년 뒤에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왔어요.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내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집이든 아니면 뭐 갈아타기든 입주할 때쯤 돼서 자금 계획 미리 세우지 않아가지고 기분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그 시기에 발 동동 구리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영상 보고 알뜰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커뮤니티 시설 말고 제가 말하는 커뮤니티는 입주자 커뮤니티, 그래서 카톡방
카페까지 있어가지고 카페에는 기본적인 정보들, 은행들 정보나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정보나 이런 것들 업체에서 많이 올려주고요.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카톡에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금리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사전 점검 때 점검해 주시는 분 여기 업체 좋아요.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입주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내 자금 준비만 미리 하시면 되고 계획을 세우면 입주하고 정말 행복한 내 집에서의 삶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항상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볼까요? 오늘도 미라클!